반가워요, 우리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 우리 개구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개구리가 뜀뛰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폴짝 폴짝. 본 적은 없어도 머릿속으로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큰 수에서도요, 개구리가 뜀뛰기를 하는 것처럼 띄어세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 큰 수의 띄어세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세기는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2자리수, 3자리수, 4자리수에서 이미 수의 띄어세기를 배웠었기 때문이죠. 100씩 띄어세기를 한다. 10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고 1000씩 띄어세기를 하면 100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죠. 그래요. 바로 이런 띄어세기의 원리를 알면 큰 수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생각해주면 돼요. 민정이가 지금 가진 돈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매달 10,000원씩 저금을 하려고 합니다. 3달 후에 민정이가 가진 돈은 얼마일까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요, 만에서부터 시작하여 만씩 3번 띄어세기를 하세요 라는 것과 같아요. 만씩 띄어세기를 한다? 이럴 때 특징은 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는 특징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만부터 시작해 볼게요. 만에서 한 번 띄어세기를 하면 2만, 2번 띄어세기를 하면 3만, 3번 띄어세기를 하면 4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민정이가 가지게 되는 돈은 4만 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씩 띄어세기를 하면 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는 거예요. 10만씩 띄어세기를 하면 10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고 100만 띄어세기를 하면 100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띄어세기에 관련한 규칙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민정이한테 2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매달 2만 원씩 저금을 하려고 해요. 3달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다면 2만에서 시작해서 2만씩 띄어세기를 하죠. 그럼 이럴 때 특징은요, 만의 자리 숫자가 2씩 커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1씩 커졌죠? 근데 지금은 2만씩 띄어세기를 하기 때문에 만의 자리 숫자가 2씩 커집니다. 2만에서 2만 띄어세기를 하면 4만이 되고, 또 한 번 띄어세기를 하면 6만이 되고, 또 한 번 띄어세기를 하면 8만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3개월 후에 8만 원이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씩 띄어세기를 했는지를 살펴서 어느 자리 숫자가 몇씩 커지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랍니다. 띄어세기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000씩, 만씩, 이렇게 10만씩, 100만씩 띄어세기를 할 때는 그 자리 숫자가 1씩 커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띄어세기를 하다 보면 3000씩 띄어세기를 할 수도 있고, 또 55,000씩 띄어세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105,000씩 띄어세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복잡한 띄어세기가 나오더라도 어느 자리 숫자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여러분은 띄어세기를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3,000만, 6,000만, 9,000만. 그럼 이것은 몇씩 띄어세기를 한 것일까요? 이럴 때는 1000만의 자리 숫자가 3씩 커졌기 때문에 3,000만씩 띄어세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띄어세기 한 것을 보고 몇씩 띄어세기 했는지도 거꾸로 찾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 더 만나볼까요? 3,250만, 3,350만, 3,450만, 3,550만. 어때요? 100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졌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100만씩 띄어세기를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띄어세기를 한 것을 보고 몇씩 띄어세기를 하였는지 찾아주면 되는 거죠. 띄어세기에서 조금 어려운 유형을 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6,250만, 7,250만, 8,250만, 9,250만. 그 다음에 올 수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것만 보면 1000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졌기 때문에
1000만씩 띄어세기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9250만? 여기서 1000만 띄어세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 9250만에서 1000만의 자리 숫자 9를 10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만이라고 하는 건 4자리로 표현이 되어야죠. 즉 이때 제일 앞에 있는 1은요. 억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의 답은 1억 250만이 된다라는 거죠. 요런 띄어세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띄어세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큰 수는 1의 자리에서부터 4자리씩 나눠서 그 구간마다 알맞은 단위를 붙여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 억, 만, 일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세기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수를 맞힐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수의 10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띄어세기인데요. 1만의 10배는 10만, 10만의 10배는 100만, 100만의 10배는 1000만. 어떤 수의 10배라고 하면요. 어떤 수에 0이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럼 1000만의 10배는 어떻게 될까요? 1000만의 10배니까 0을 한 개 더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럴 때 만만이라는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럼 1의 자리에서부터 4자리씩 나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때 1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1000만의 10배는 바로 1억이 되는 거랍니다. 자, 1억의 10배는 10억, 10억의 10배는 100억, 100억의 10배는 1000억, 1000억의 10배는 그럼 이런 경우에 뭐가 될까요? 1000억의 10배, 만억이라는 거는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1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1조의 10배는 10조, 10조의 10배는 100조, 100조의 10배는 1000조가 되는 거예요. 1000조의 10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조라는 것보다 높은 단위는요. 경도 있고 해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높게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아사, 아승기, 나요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이런 단위들이 있기는 하는데 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수의 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기로 해요. 수는 무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는 무한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위를 듣고 나서 보니까 좀 낯선 것들이 있죠. 이때 극이라고 하는 건 다 할 극이에요. 한자로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야. 그렇지만 수는 실제로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사상이라는 것을 도입하여서 항아사, 아승기, 나요타, 불가사의, 무량대수라고 하는 불교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대요. 항아사는 인도의 겐지즈 강변에 모래만큼이나 많다는 뜻이고요. 또 무량대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수라는 거예요. 무량대수보다 더 큰 수?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나요? 이럴 때 우리는요. 겁, 구골,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정확한 수로 나타낼 수 있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정해진 수의 단위에서 가장 큰 수는 무량대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억과 조의 단위까지만 교육 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자, 1000조까지 얘기를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해볼까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1의 만배. 그럼 뭘까요? 1의 만배? 1만. 그럼 1만의 만배는 1억. 1억의 만배는 1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띄어세기는 생활 속에서 아주 다양한 경우에 활용이 됩니다. 저금을 매달 일정하게 하려고 한다. 몇 개월 뒤에 값은 얼마가 될까? 이런 경우도 결국 생활 속에서 띄어세기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한 봉지에 300원 하는 과자가 있다. 10봉지를 사려고 한다. 그렇다면 300
10씩 띄어세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0에서부터 시작하여서 300씩 10번 띄어세기를 하면 10봉지를 살 때 3,000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생활 속에 띄어세기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직접 어떤 규칙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는 200부터 시작해서 50씩 커지는 띄어세는 규칙. 자, 너희들이 알맞게 수를 만들어봐. 이렇게 서로 문제를 내면서 바꿔서 띄어세기를 연습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큰 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가 200보다는 훨씬 더 큰 수, 5자리 수보다 더 큰 수, 이런 수들을 정해서 띄어세기를 함께 게임처럼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게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띄어세기 보드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개구리가 띵뛰기 한다 그랬잖아요. 개구리가 연잎에 연잎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띵뛰기를 하는 것처럼 그 각각의 연잎에 여러분이 정한 수의 규칙에 맞춰서 군데군데 수를 써주세요. 그럼 이제 빈 곳이 생기잖아요. 그 빈 곳에다가 알맞은 수를 써놓게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만의 게임판이 하나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게임판들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띄어세기를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띄어세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자리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큰 수의 띄어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띄어세기의 규칙을 발견할 때는 어느 자리 숫자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주면 됩니다. 만씩, 또 10만씩, 100만씩, 1000만씩 띄어세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규칙을 발견해 보세요. 특히 1000만의 10배는 1억이고 1000억의 10배가 1조가 되는 관계를 잘 기억해 둡시다.